네, 이어서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어쨌든 신기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 지표와 발언에 대한 영향력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에 봐야 될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볼까요? 뉴욕 증시가 방향성이 사실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고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도 막 나오는데 신고가를 굉장히 많은 이 퍼센트, 포인트만큼 상승한 뒤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로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상승하는 지수가 사실은 혼조권이죠. 조금 강보합 혹은 약보합권으로 3대 지수들이 마감을 했는데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이 상당히 특징적이고요. 미국 증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죠. 이 유동성이 분명히 풀리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전기차 사장이 아직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시기상조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반도체 사장이 반도체 또 한 번 출렁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가질 수 있죠. 그럼 그 외의 종목들, 빅테크 종목들 사장이 개별 종목들로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도 너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뭐 여러 가지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이 좀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수의 움직임에서 많이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에서 그래서 매물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을 때는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했을 때 살 것이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팔 것이냐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하면 사실은 매도가 좀 더 우선시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미국 증시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어제도 그렇고요. 그제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매물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매물이 출회가 되는데 보통 매물이 출회가 되면 소폭 하락하죠. 뭐 굉장히 빠른 속도의 매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매물이 출회가 되는데 또 신기한 점은 매물을 또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장도 아니고 사실 그렇다고 또 굉장히 좋은 장도 아닌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장의 모습들이 미국 증시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뭐 테슬라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5%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3분기 인도량이 증가될 것이다. 3분기 인도량이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에 테슬라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 좋은 레포트라든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상승하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는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섹터별로 굉장히 좀 많이 확산이 되면서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본다라면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계속 팝니다. 별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고민하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아직까지는 고민하는 모습은 아니죠. 좀 팔자, 셀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이 팔자세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고요. 4일 동안 뭐 2조 원이 훨씬 거의 3조 원 가까운 그런 매도 금액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이 개인과 기관의 힘으로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 외국인이 매도한 게 7천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6천억 원 이상이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기관이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됐다라는 점. 그런데 그래도 좀 좋은 점이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매수했다라는 점. 뭐 소폭이지만.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바닥권도 반도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 보입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소폭이지만 매수를 했고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다라는 점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매도 집중은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뷰도 뭐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국내 증시를 아직까지는 팔아야 되는 물량들이 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매도가 가장 편한 종목이 삼성전자죠. 이런 모습들이 삼성전자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와 헬스케어 종목이 어제는 좋았습니다. 유동성이 좀 풀렸을 때 헬스케어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2차 전지 헬스케어가 올라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이제 코스닥의 이 지수 상승폭이 장중에 조금 줄어드는 아쉬운 모습은 있었지만 2차 전지와 헬스케어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코스닥으로 가보면 2차 전지 이 소재주와 그리고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사실 이 10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이라고 봐야죠.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인 좀 강세를 그럼 보여줬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어제도 매수를 했고요. 뭐 최근 들어서 기관은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좀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이 지수를 좀 방어하는 연기금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투자가 중심이 된 기관의 매수세가 이 지수를 조금은 방어해주는,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25일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이 실적이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지금 자리에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실적이 만약 이 기대치보다 좀 많이 안 좋게 나온다. 라면 이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는 방향성이 좀 애매한데 이게 기대감보다는 좀 더 고민이 많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을 보자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 선택의 고민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고민들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모닝 관심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찾아보면 될까요? 네,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을 때 이 중소형주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중소형주에 대한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세부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죠. 9월에 금리 인하 50bp 빅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에 처음이죠.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나 싶었는데 4년 이상이 4년 반이 흘렀습니다. 금리 인하가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기다렸죠. 금리가 많이 올라간 이후에 기다렸는데 굉장히 좀 크게 50bp 인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월 초부터는 경기 우려감이 이제 나왔죠.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 8월에 주가가 급락하는 8월 초에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에서 경기와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가 한 번에 끝날 것 같지 않죠. 어제도 이 연준 위원들 발언들을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굉장히 좀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줬느냐라는 부분을 좀 보면 이 1929년도부터 14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굉장히 금리 인하면 무조건 올랐습니다.까지는 아니지만 대체적인 추세를 보면 경기 침체가 동반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 침체가 동반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다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좀 더 많았어요.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게 경기가 좋지 않든 무언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유동성을 좀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우선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았는데 시간 조금 지나 보면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코로나 시기도 당장 앞에 있는 코로나 시기도 살펴보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금리 인하를 파격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엔 좀 나왔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은 사실은 국내는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많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미국에 있는 유동성이 분명히 국내로 넘어오기 때문에 유동성에 있어서는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 인하가 선 반영된 7월에서 9월 사이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이 로우볼, 그러니까 배당주라든지 변동성이 좀 낮은 시장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였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종목들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줬죠. 8월 2일과 8월 5일 주가 급락 나올 때 헬스케어 종목들은 일부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진했던 종목들 살펴보면 IT와 경기 소비재, 특히 IT는 이 전기전자 쪽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IT 쪽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경기 소비재 그리고 소재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금리 인하기에는 국채 금리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 채권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맥쿼리 인프라와 같은 이런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매력도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는 성장주를 금리 인하 초기에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매수하기에는 제가 좀 전에 유동성이 풀리면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매수하기에는 지금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우선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 중에서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갖는다라면은 성장성과 수익성, 이 안정성, 이 퀄리티라 그러는데 이 세 가지를
꼭 동반한 종목들을 단기적으로는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이 꼭 필수적으로 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심주로는 롯데 렌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금리가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 상대적으로 매력이 부각이 되고 채권에 대해서도 매력이 좀 부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 렌탈 같은 경우는 렌탈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무언가를 빌려주죠.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점. 그러면 이 금리 하락에 따라서 렌탈, 중고차, 매각에 대한 본업의 펀더멘털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중고차를 사게 됐는데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500만 원 현금을 내고 500만 원을 할부로 산다 그랬을 때 할부 금리가 지금 시장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할부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하죠. 소비가 좀 더 렌탈과 소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의 오토렌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주주환원책. 이 주주환원책에 대해서 고배당 매력도까지 역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도 좋아지고 주주환원책까지 좋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안전성이라는 세 가지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고른 종목이 롯데 렌탈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매력이 있는 만큼 어제 좋았거든요.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네, 사실 롯데 렌탈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이 롯데 렌탈이 본업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본업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4% 좀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전 고점 부근, 이전 고점 한 32,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좀 상승하는, 이 언저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 차트를 좀 길게 해서 이전을 살펴본다라면 23년도, 24년도는 주가가 좀 부진한 25,000원에서 3만원 사이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전으로 더 가봅니다. 22년도로 가보게 되면 주가가 4만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금 자리, 이 전고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은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 향후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본업에 대한 펀더멘털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더 좋다. 1차적으로 목표가 35,000원. 35,000원이 매물이 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2,000원 정도에서 매물 한번 소화하고요. 그 다음 이 목표가는 35,000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2,000원, 35,000원 롯데 렌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인가요? 네, 금융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리 하락 사이클, 저는 좀 전에 주제도 금리 하락 사이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금리 하락 사이클과 금융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관련해서는 또 밸류업도 이 안에 또 포함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매력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우선 페드가 금리 인하를 했죠. 하느니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을 겁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 금리가 국내 금리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많이 풀렸고요. 그 이후에 금리 올릴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면서 어느새 국내 금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3.5에서 미국은 5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높았죠. 5.5%였죠. 그러니까 2%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실은 금리를 낮추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대출이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이 대출을 줄여야 된다. 대출이 더 이상 늘어나는 거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우선 금리를 내려줬죠. 한은에서 바라보는 금리에 대한 두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국내 금리와 미국 금리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는데 미국 금리가 훨씬 올라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금리 내리기 힘들다라는 한 가지 부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대출 총량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인데 앞단에 있는 부담이 좀 줄어들었죠. 미국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부담이 조금은 덜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를 하겠죠. 국내에도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근데 단기간에 하기는 대출이라는 또 다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엔 쉽진 않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우선은 이 높은 금리 인하를 할 때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시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금리 인하를 할 때 이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빨리빨리 좀 했다. 이런 모습들이 좀 강했는데 이제는 금리가 좀 정상화가 된다.
사실 지금 금리는 미국 금리도 그렇고 국내 금리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경제 상태를 봤을 때는 좀 높아 있는 상황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좀 정상화 상황으로 가는 관점이기 때문에 금리 급등에 대한 부작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행주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원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은행주에는 항상 좀 부담이었고 좀 악재로 많이 인식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책이 워낙 강하게 올라와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됐죠. 주주 환원책이 강화가 되고 펀더멘탈 개선이 되는 이런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비은행 부문 실적도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투심 악화는 사실 이전 얘기고요. 지금은 펀더멘탈 개선과 이 밸류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전처럼 생각하면 금리 인하되면 유동성 풀리면서 주식시장이 훨씬 좋을 겁니다라고 투심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증권주도 그런 모습들은 금리 인하와 인상에 대한 움직임들은 증권주도 이전보다 훨씬 덜해졌죠. 증권주도 실적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금리 인하 수혜 분명히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채권 매매가 증권사 본사에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수익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업 자체에 대한 수익성 올라간다라는 점,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부동산 IB, PF를 비롯한 부동산 IB 쪽에 있는 업무들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죠. 본업에 대해서 본사에 이루어질 수 있는 IB 업무와 채권 업무에 대해서 수익이 늘어난다라는 점, 그래서 이 두 가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자본 비율에 대한 변동성,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험도 부담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아서 개인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보험금을 받아서 운용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게 안정적인 채권과 예금이거든요. 근데 이 금리들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일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는 보면 은행주와 증권주, 특히 증권주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크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악재가 이전처럼 악재가 있는 경우보다는 밸류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금융지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증권업 자체는 지금은 사실은 비수기죠.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IB 부문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합니다. 저축은행, 자회사, 그렇죠. 한국금융지주 지주사기 때문에 그 아래 금융회사들, 저축은행, 캐피탈, 부동산, 신탁, 이런 부분들의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IB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충당금을 많이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높았던 전성기 수준 실적 대비해서 IB 쪽은 66%까지 거의 70%에 육박하는 그런 실적 회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금리 인하가 되면 이쪽에 있어서의, IB 쪽에 있어서의 회복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금융지주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는 KRX 밸류업 지수 후보로도 좀 엮여있는 흐름인데요. 중기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방 얼마나 보십니까? 네, 사실 한국금융지주는 지금 자리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전에는 더 높았었습니다. 롯데렌탈도 제가 몇 년 전을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자리는 좀 높은 가격이지만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내년을 바라봤을 때 분명히 실적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적과 밸류업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보신다라면은 목표가 8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금융지주 목표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LG전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은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었다가 작년부터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예 B2B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상당히 양호한 좋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주환원책, 주 LG에서 이 주주환원책을 강하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주주환원책 4분기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실적 좋아지는데 주주환원책도 구체적으로 좋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는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도 어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번에는 LG전자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적 변화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목표가 얼마나 보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기관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러브콜 보내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큰 폭은 아니지만 5일 동안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 여기에서 매물 소화는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만 원에서 매물 소화 조금 하다가 1차적으로 목표가 12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모든 관심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금리 인하 이 트렌드에 맞춰서 중소형주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롯데렌탈입니다. 자, 본업이 활성화될 여지가 크고요. 고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습니다. 목표가 32,000원, 35,000원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 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역시 금리 인하에다가 금융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관점입니다. KRX 밸류업 지수도 발표가 곧 될 텐데요. IB 부분에 강한 실적 매력이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금융지주 85,000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가 바뀌어가고 있는 LG전자입니다. 여기에 주주 환원 강화책까지 넣어서 목표가 1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